독일에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젊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맞은 뒤에 혈전증으로 숨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현재까지 특정 연령대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프랑스에서 발생한 혈전증 사례부터 전해주시죠. 네, 프랑스 톨루즈에서 38살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2주가 지난 시점에 사망했습니다. 예. 이 여성은 평소에 건강했고 별다른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중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혈전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겁니다. 프랑스 국립의약품 건강제품안전청은 사망 원인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프랑스 고등보건청은 혈전 생성 부작용 우려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난 19일에 재개하면서 55세 이상에게만 사용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는 모두 55세 미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숨진 여성의 사망 날짜가 3월 29일이었으니까요. 보건당국의 권고가 나오기 전인 3월 15일쯤에 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유럽 곳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처럼 혈전이 나타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네. 유럽의약품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유럽의약품청이 그래서 이와 관련한 평가회의를 가진 뒤에 성명을 냈는데요. 네.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혈전증 사례들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나이와 성별, 혈전증 병력에 따른 특별한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추가 분석이 이어지는 만큼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머쿡 유럽의약품청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causal link with the vaccine has not yet been proven, but it is possible and further analysis is still ongoing. According to the current scientific knowledge, there is no evidence that would support restricting the use of this vaccine in any population. 네, 유럽의약품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부작용 위험을 상회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는데요. 오는 6일부터 나흘간 안전성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에 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12살부터 15살까지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네. 수치가 좀 놀랍습니다. 10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3상 임상이 맞고요. 화이자와 바이온테크는 미국에서 12살부터 15살까지 어린이 2,260명을 상대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는 이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참여자 중 위약을 투여한 집단에서는 모두 18명이 코로나19에 걸린 반면에 백신 접종자 중에서는 1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에 참여한 12살 소년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인 아버지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Yeah, it was definitely a very special opportunity to be able to do something like this because usually I'm just at home doing online school and there's not much I can really do to fight back against the virus. And we're excited, as a pediatrician also, I think vaccinating kids has always been front of our mind. It is really critical to keep kids safe. 네, 이번 시험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통증과 발열, 오한, 그리고 피로 등이었는데요. 앞서 진행한 16살부터 25살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예. 크게 심각한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일부 참여자들을 추적한 결과 한 달 후 항체 보유율 역시 16살부터 25살까지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번 시험 결과가 아직까지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 점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사용 허가가 내려진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는 16살 이상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또 유럽 규제 당국에 12살부터 15살을 대상으로 한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네. 화이자는 올해 가을 새학기 이전에 해당 연령대에 대한 접종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국 제약업체죠. 모더나 역시 조만간 15살
12살부터 17살까지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는 각각 FDA 승인 아래 미국에서 11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백신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화이자의 경우는요, 초저온인 상태로 유통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항상 네. 있었는데 이런 부담을 좀 덜어줄 동결건조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도 조만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네, 먼저 화이자 백신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효과와 안전성 면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가장 품질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관과 유통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장비를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예. 이에 따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공동 개발한 백신의 동결 건조 버전을 18세에서 55세 성인들을 상대로 시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시험에서는 동결 건조 버전이 지난해 말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처럼 효과와 안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동결 건조 백신은 또 가루 형태로 돼 있어서 접종 전에 희석 물질과 섞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반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어서 또 유통과 보급에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이자는 지난달 실적 보고 발표에서 동결 건조 백신 개발이 성공적이라면 내년 초에는 사용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소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